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익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 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달 들어서 필리핀에 온 지 32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32년 5개월이 됐고, 처음에는 불란서 회사의 스카우트에 와서 있다가 86년도 마르코스 도망가면서 피플스 파워 하면서 86년 2월 달에 도망가고 86년 3월 달에 이제 제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금년 창립 30주년이 됐네요. 현재 제가 그 필리핀 법인체를 한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비영리 단체고 다른 7개는 영리 단체를 갖고 있고요. 현재 제가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을 2번을 역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필리핀의 한인들이 현지법을 좀 잘 알면은 피해를 좀 최소화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그 법률 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변호사 5명을 모아서 저희가 그 법률 사무소를 했는데, 그 법률 사무소가 이제는 덩치가 커져갖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도 또 안 맞고 큰 것들만 맞아갖고, 처음에는 한인 이런 쪽에 많이 해줬는데 요새는 이제 머리들이 커져가지고 하여튼 큰 일만 맡고 해서, 제가 한인 사회에 법률사무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요청을 받고 제가 이렇게 흔쾌히 수락한 것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자문을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저도 알리고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디 전화해서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10시인데 12시 되는데요. 제가 1시간 동안 전반적인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사례나 질문이나 한 이런 걸 갖고 몇 가지 질문해 오신 것들이 있고 해서 그에 답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즉석에서 질문하고 해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이렇게 편하게 사례 발표와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오후 3시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라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상담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 전화번호랑 있는데, 혹시 제 명함이 없으면 제가 명함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명함 하나씩 갖고 가셔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담할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리모트 컨트롤, 오늘 먼저 필리핀의 오늘에 대해서 우리 나라와 지금 여기 필리핀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땅으로는 저희 나라보다 3배가 크고 인구는 2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는 차이가 엄청나게, 한쪽은 많이 늘고 한쪽은 줄고 해서 격차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1억 1천만 명을 넘었죠.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필리핀은 23.5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켓에 가봐도 전부 젊은 사람들만 있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이런 길거리에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나이가 약 40세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 나이가.
종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GDP가 약 454 빌리언. 1인당이 지금 약 3,000불 정도로, 어디 쪽은 3,500불 정도로 좀 나와 있지만은, 약 3,00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필리핀을 이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에서는 2050년 되면은 전 세계 14번째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외 근로자 송금, 이 나라에는 세 가지의 그 국가가 운영하는 자금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OFW가 보내는 그 현찰, 그 다음에 요새는 아는 BPO. 그래서 OFW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달러를 집으로 보내서 나라를 보내고, BPO는 여기서 일을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을 필리핀에서 고용해갖고 달러로 봉급을 송금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OFW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 나라에 보내고, 한쪽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외국에서 봉급을 주는. 그러니까 BPO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콜센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BPO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봉제 공장이나 신발 공장은 인건비가 싼 데로 자꾸 공장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구, 부산에 있다가 중국 갔다, 필리핀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인건비가 싼 데로 공장들이 제조업이 옮기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내 사무실 직원이 싼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을 싼 것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한 명 다큐멘트 직원을 하는데 뭐 월 5,000불 주는데, 여기서는 500불 줘도 그 정도 똑같은 일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는 일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도 출력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는 입력돼 있는 데이터 갖고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을 꼭 비싼 데서 둘 필요가 있느냐. 마카티에 보면 한 빌딩에 쉘 빌딩이 있습니다. 그 쉘 주유소 가스 오일 컴퍼니인데, 미국의 그 쉘 회사가 마카티에 300명 필리핀 사람을 고용을 해갖고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모든 쉘 직원의 휴먼 리소스, HR, 터미네이션, 서스펜션, 모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갖고 미국으로 보내서 그쪽은 그걸 행하기만 하는 이러한 맨파워가, 옛날에는 제조업이었지만 이제는 사무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 그 다음날 필리핀으로 필름이 날아와서 여기서 수십 명이 앉아갖고 자막을 하나하나씩 쳐놓습니다. 예. 그 리시버 들고 영화 중면에 그런 일들하고 다시 또 할리우드에 보내는 이런 아웃소싱을 하는 게 지금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웃소싱 나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웃소싱이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인컴 제너레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한 툴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들 이 메트로마니라 NCR을 잘 아시겠지만은 16개 도시와 한 개의 무니시팔 파텔노스라는 무니시팔이 작은 데가 있습니다. 마카티 옆에 있는 따기코 사이에. 그래서 현재는 1,200만 가지만은 아시아에서 7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에 NCR이라는 수도권에는 2,400만 명이 삽니다. 블라칸, 까비떼 이쪽에서 수도권 인구로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그러한 수도권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국가 총생산량의 38%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많지만 한국에 많지만 필리핀에 없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30년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는 이혼이 필리핀에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한번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맺어준 카풀은 하나님이 가르기 전에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별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세컨 와이프는 또 같이 살지만은 그 두 번째 분이 등기를 자기 정식 등록을 못하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임신한 상태부터 생명으로 치기 때문에 중절 수술을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띨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사회가 그대로 억셉트해서 회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집도 안 가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서 나오고 이제 만기가 다 돼갖고 고향 가서 놓고 다시 또 와서 하면서 또 가족들이 그 아이 생명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받아서 키워주는 필리핀의 그러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보면은 제가 1984년에 왔을 때 인구가 한 4,300만이었습니다. 근데 1925년, 30년 지나니까 인구가 2배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와서 인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중절 수술 안 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하나님은 한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에는 인구는 2배가 는다는 거를 직접 제가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2040년, 앞으로 25년 뒤에는 필리핀은 2억이 넘는 인구가 돼서 전 세계에서 6번째 인구 대국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필리핀 자체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요. 근데 필리핀이 이제 문제가 이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최상층의 약 2%, 3%가 전국 토지를 거의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쪽에 50%는 지금 유엔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1불 50 미만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빈곤이라고 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1불 50 미만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필리핀에는 이러한 토지 소유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필리핀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오래 사셨지만은 필리핀의 이런 지금 이게 작년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헨리 씨라고 SM 있죠? SM 마켓 있고 디파트먼트. SM은 SM 비디오 뱅크, SM 더 홀딩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문어발처럼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오탄이 필리핀 에어라인도 갖고 있고, 로빈선, 졸리비, DCCI라는 요새 데이비드 건송이 아파트먼트를 많이 부동산 짓고, 아얄라, 그 다음에 ICTIS는 항만 터미널 업자고요. 그 다음에 산미겔, 로봇 옹핀, 조지트 메트로뱅. 제가 왔을 때에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중국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저 차가 좀 나가야 됩니다.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필리핀의 경제 재계가 중국 기업이 8개, 스페인 블라드 기업이 지금 6번, 7번 정도, 아얄라랑 이 ICTIS 이 2개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니스 필리피노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여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이거는 필리핀만이 아니고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등소평이라는 분이 옛날에 중국을 개방하면서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이제 해외 투자가 시작이 돼서 미국도 들어가고 하는데 천안문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해외 투자가 전부 발목이 잡히고 스톱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을 등소평 수상이 만났고 그 해외에 있는
차이니스들 화상이죠. 그들이 본국에 투자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많은 다른 기업들도 따라 들어올 거다 해서 그동안까지는 많은 해외에 나와 있는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나와서 중국 공산주의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고향 없이 떠도는 화상들이 많았는데 그 등소평이 이제는 똑같이 우리 들어오는 특대를 해준다 그래갖고 그 화상들을 중국으로 다 모아서 고향도 가게 하고 그래서 고향에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그게 시작된 게 다시 중국에 투자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화상들에게 중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세계에 중국의 경제적인 영토를 넓혀 나가고 뒤에서 우리 중국이 백업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큰 자본들은 우리가 대주겠다 해서 지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경제를 많이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그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25살 난 젊은이들 막 대학 졸업해서 1, 2년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25년 뒤 50세 될 때는 어떠한 삶의 필리핀이 됐으면 좋겠냐는 서베이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 서베이를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내가 50세 될 때는 하고 대답을 한 게 대표적인 게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게 한 80% 정도 됐고요. 자동차도 내가 소유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90% 이상 대학을 다 보내고 싶다. 하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 25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2억 넘는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돼야 저 정도가 될까 했는데 그때 계산한 게 정부에서 한 11,500불 정도 되면은 저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이 매년 6.5%에서 6.8%의 경제 성장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고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도 이런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금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앞으로 25년간 해가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 법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본 권리로서는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죄를 범하면 한국에 가서 처벌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항에 관광객이든 뭐든 공항에 들어와서 스탬프를 여권에 찍는 순간 모든 것은 필리핀 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뭐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으면 대사관 가서 얘기하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사관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대사관 일을 할 때에는 서약을 합니다. 국내 정치나 법적인 문제에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는 외교관들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교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도와달라는 이러한 요청이지 그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대사관에 경찰 영사가 8명, 10명이 지금 전국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구, 바기구 여러 군데 지금 다 옛날에 마닐라만 있었는데 그분들이 있어도 어떤 수사권이나 무기나 이런 걸 갖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이 나라에서 그냥 우리 교민과 경찰 사이를 중간 매개 역할로 좀 잘 풀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투표권, 공무원 피선출권, 토지 소유권, 소매업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현재 법상으로는요. 현재 토지 소유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통령 두 번, 세 번째 전부터 그 라모스 대통령부터 우리가 법을 바꿔서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지 외국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은 본인의 얘기로는 이걸 자기는 외국인이 토지 수요하는 것을 추진하고 달성하겠다 하는 쪽으로 열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고쳐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지 필리핀 여러 가지 MBI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민청 직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같이 가자고 체포할 경우에는 필리핀은 법적으로는 체포영장 없이는 여러분들이 구속될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warrant of arrest인데 판사가 재판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지 그게 이제 체포영장입니다. 그거는 법원에서만 판사가 발급을 해주고요. 근데 많은 지금 이민청장이 미션 오다다, 경찰서가 서먼이다, 뭐 여러 가지 자기네 자체에게 청구권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총을 들이대고서 같이 가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쫓아가야죠. 멱살을 잡고 가고 힘으로 하면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체포영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행법은 체포영장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저 1, 2, 3번은 우리가 뭐 별로 해도 없죠. 4번은 우리가 항상 약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인천 남동공단이고 지나가면은 야, 여권 보자. 너 여기 비자 있어? 없으면 바로 잡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계정이죠. 그러니까 여권이나 비자를 검문을 당했을 때 없으면은 바로 동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제 끌려가면은 이제 본인 그걸 갖다 제출해서 확인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이제 풀어주는 그렇지만은 임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권을 갖고 다니면 또 잊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다 핸드폰에 넣다든가 비자를 여권 그다음에 자기 비자 카드, ICR 카드 이런 거는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록스 카피를 해서 접어서 지갑에 넣고 카피를 갖고 다니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 오케이 하는데 좀 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꼭 원본 대조해야 된다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잡혀갔을 때도 우리한테는 모든 권한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도 여러분들 신문 보면은 바로 살인한 사람을 잡았는데 신문에는 용의자라고 살인 용의자라 그러지 살인자라고 살인이나 모든 법정은 법원에서 판결 전까지는 전부 다 서스펙트입니다. 용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용의자 상태에서는 얼굴도 가리고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는 아직도 확정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지가 있고 경찰 앞에서 우리가 범죄를 시인하더라도 자기의 그 변호사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강제로 현장범이다 뭐다 해서 아까 체포영장 없이 끌려가더라도 그걸 갖다 우리는 임시동행이라 그러는데 이 임시동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한번 볼까요? 임시동행에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끌려갈 때는 항상 시간을 딱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몇 시에 지금 잡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죄의 그러한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밖에 임시동행, 우리를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현장범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랬을 때 24시간 구금, 그 다음에 최대가 이제
이 나라에는 네 개의 큰 사형에 관한 무기징역에 관한 법이 있죠. 살인, 인신매매, 마약거래, 강간. 이 네 개가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서 많이 당하는 게 강간에 아주 그 위증을 해갖고 막 형무소에 오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로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신매매 해본 적 없으시죠?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한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젊은 청년 누가 좀 결혼 좀 시켜달라 그래갖고 결혼 소개했던 적은 있죠.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다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시골에서 막 농사만 하고 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러면 그 여자분이 일로 날라와서 나는 결혼한 줄 알았더니 나는 팔려갔다. 그거는 인신매매로 고발을 하면은 여러분이 걸립니다. 누가 소개를 해줬냐? 김남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소개를 해줬다. 우리는 선의를 했는데 이게 어렵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인신매매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를 그 시간에 딱 되면은 이제 풀어달라 하고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내에 법정이나 여러분을 잡아간 사람들이 모든 자료나 증거를 첨부해갖고 정식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 시간 내에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니면 아는 변호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한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금 한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비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 엔지오 길라제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쪽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9G 취업 비자를 보시면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종교 법인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셨거나 하면은 선교사 비자를 못 받으면 교회 학교, 한인들의 교회 학교의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용을 9G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충분히 그쪽에서는 외국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집단의 외국어를 하는 선생님을 고용을 한 거기 때문에 똑바로 그냥 일반적인 선교 비자가 아니라 9G 취업 비자를 교회가 고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선교사 비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선교사 비자만 있어야 이걸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은퇴 비자를 갖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